이번 시간은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은 이 무신월이 천간으로는 겁재가 되고 지지로는 상관이 되는데 욕상관이 되죠. 목욕상관이 됩니다. 목욕상관. 일단 기토가 이 겁재인 무토를 봤다는 의미는 이 겁재가 기토한테 있어서 무토는 보호자 역할을 많이 해요. 다른 겁재에 비해서. 왜냐면 기토라는 게 수나 이 화에 피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것을 이 무토가 상당 부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긴 겁재지만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뭐 자월이신 분들, 뭐 자월에 기토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신이 참 좋은 겁재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격으로 봐도 상신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겁재가 되니까 뭐 자월의 기토라면 이 무신월이 참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원래 겁재의 의미가 정제를 심하게 극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정제를 극하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오늘 할 일을 미루게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갑자기 뭘 하려고 한다. 갑자기 확 이렇게 점프하려고 한다. 점프. 그러니까 만약에 살을 빼더라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정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린 거라면 겁재는 이렇게 막 두세 칸씩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살 찌는 건 쉽잖아요. 살 찌는 건 쉬워.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찐 살을 한 달 안에 빼버리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겁재가 있으면 그만큼 뭔가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오길 기대한다. 갑자기 뭔가 좋아지려는 마음이 겁재다. 그냥 차근차근히 해서 무언가를 완성해 가는 게 정제라면 그런 과정들을 건너뛰고 이루려고 하는 게 겁재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월운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겁재도 겁재만의 그런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그 겁재만의 계산법이 있어. 겁재만의 계산법이 이 정제를 극하기 때문에 항상 그 얼추 계산을 잘하거든요. 얼추 계산. 무제랑은 또 다른 계산법이에요. 아예 없는 거랑은 또 다른 이 얼추 계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안 맞아. 겁재가 그걸 하니까 정확한 재성에 대한 그 정제에 대한 결과치를 극을 하니까 자기가 계산했던 거는 다른 방향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무기력.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계산이 안 맞을 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잘 안 됐을 때도 사람이 무기력해지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돼도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나는 분명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잘 됐을 때는 그 원인 파악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볼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항상 그 이상을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 그게 내 실력이라고 그냥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재가 있으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무기력이다. 그리고 이 무기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엇인가가 잘 안 됐을 때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성과가 좋았을 때도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한 달에 막 20-30kg도 뺄 수 있어. 그게 겁재예요. 겁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 달에 한 40kg가 쪄버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어차피 하나 안 하나 계산했던 대로 어차피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까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달 무신월에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을 거라서, 성과가 안 좋을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내가 한 것보다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달이라서 그래요. 이 겁재한테는 식신이거든요. 나한테는 상관이지만 겁재 입장에선 식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겁재가 같이 식신을 생해서 재성을, 뭔가 하나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달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기토일관 분들은 이게 온전히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온전히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반드시 방금 말씀드렸던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건 제가 무토 겁재가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했던 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신월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성과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탈했던 기토에게 기토가 임수를 받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제를 잘 못 다루는 게 일간 중에 하나가 기토죠. 을목일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을목도 무토 정제를 잘 못 다루고 거의 묻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토도 임수 정제를 어떻게 극한다기보다는 섞여서 가야 돼요. 정제를 잘 못 다루는, 잘 극하지 못하는 그 일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기토가 임수에 의해서 저기 어디, 진짜 어디, 궤도권 밖으로 떠내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저기 어디,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무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다 이거죠. 이 궤도권을 넘어선다는 게 뭐겠어요. 너무 지나친 과욕이 되겠죠. 이 임수를 어차피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도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같이 떠내려가는 거. 분명히 이게 참 임수가 재성이면은 뭐 돈이라고 하던데 항상 이런 신금이 오면 집안에 물난리가 나고 물이 새고 뭐 고칠 일이 생기죠. 그래도 무토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막는 거예요. 물길을 어느 정도 막는다. 올해 초에 하고자 했던 많은 계획들, 이탈했던 것들을 다시 궤도권에 재진입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고, 또 기토가 신금을 만났다는 건 망상은 이제 그만 해야 된다는 거죠. 관인이 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드디어 실천할 때가 왔죠. 실천을 할 때가 됐다. 이제 계획을 수정해서 한번 정말 이제 실현해 볼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입조심이라고 한 거는, 이거 상관은 이제 기토일간한테 이제 상관경관 하게 되다 보니까, 기토가 이 목욕지에 놓이게 되면 내가 좀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위험한지 모르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체면상할 수 있는 면을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자기 사주 내에 인목이 있으신 분이나 그러신 분들은 뭐 골절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스케일링이라도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게 도움이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된다면 이럴 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요럴 때 스케일링을 받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피부 미용 받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좀 무리한 외출, 그러니까 뭐 무리한 야외 활동 이러면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타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토일간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애정운, 직장운 뭐 등등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봐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내용이 지금 타로에서도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게 뭐 따로 돈 될 만한 게 더 없나, 뭐 부수입을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뭔가 하늘에서 돈이 이렇게 좀 뚝 떨어지지 않을까,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새로 뭔가를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보상을 너무 많이 바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재생관 운이라서 뭐 힘든 와중에 그래도
지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의 시점은 이 노인의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느라 나 자신은 그냥 폭삭 늙어버렸지만, 나 자신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리고 뭔가 공허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거란 소리예요.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기대 이상 너무 많이 바라시진 말라는 뜻이죠. 보상을 너무 많이 바라시진 말라는 뜻이고, 지금 뭐 내 내면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좀 이렇게 수다도 좀 떨고 좀 어울려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알바하느라고 지금 바쁜 모습 같은 거죠. 근데 이 펜타클 시종의 모습은 뭐냐면, 이건 약간의 횡재수도 돼요. 횡재수. 얘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동전을 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토일간이니까 제 입장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구독자가 지금 7,000명이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실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펜타클 시종처럼 횡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펜타클 시종의 문제점은 뭐냐면, 얻어 걸린 이 동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나 지금 업무나 그런 것들이 아직은 큰 성과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과대평가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사나 왕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꼼꼼하게 열심하게 나름 열심히 하는 면은 있어요. 나름 성실하게 한 건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얻은 거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기도 하고, 이것도 제 입장으로 또 말씀드려보자면, 원래는 사주로 월음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로 카드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깃돌간 분들이 뭔가 다른 관심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겁재가 가진 식신이니까 겁재 식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게 사실 생각보다 꽤 괜찮은 건데, 그 값어치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내용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 주종목과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나 더 부종목이 같이 뒤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로 따진다면 본업과 주업을 같이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타로 카드에 대한 비중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타로 카드 설명하는 게 더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두 개를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같이 본업과 부업을 병행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 시종의 모습에서 이 기사의 모습으로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기토일간 분들이 연초부터 해서 준비하셨던 거, 나름 관심이 생겨서 준비하셨던 것들이 어느 정도 물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신월이 되면 실력이 좀 일치월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 자신감 있게 일치월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막대기로 이렇게, 이게 사실 나 혼자 한 게 아니거든.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아래에서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거거든요. 이 말 위에 앉은 건 나지만 사실 이 밑에서 다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승리 카드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게 나왔고,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오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오만해질 수 있으니까 나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겸손까지 하다면,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지만 이번 무신월은 겸손까지 하다면 더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수호천사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천사 카드는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겁제는 겁제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너의 직감을 믿어라. 직감을 좀 따라라. 그러니까 뭔가 찜찜하다면 안 하는 게 맞다. 하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좀 찜찜했던 게 이 양쪽으로 이렇게 저글링 하는 듯이 좀 위태롭게 서 있는 이 광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본업과 부업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 발을 또 띄었잖아요. 외발로 저글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금전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위태로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찜찜하다면 아니다. 아직은 뭔가 다른 것을 아예 전환시켜서 뭔가 시작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이 무엇인지 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주로 보자면 겁재는 식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상관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겁재들이 잘한다 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프로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고 계속 한다면 괜찮을 수는 있는데, 날고 기는 사람들이 겁재라는 거지. 겁재는 식신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 고수들이지. 그러니까 근데 기토한테는 목욕지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띄워줄 수는 있죠. 잘한다고 해주고 띄워줄 수는 있지만, 저를 예를 들자면 그 얘기만 듣고 나 진짜 정말 타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막 어디 진짜 타로 정말 이렇게 고수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명함 내밀기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주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봐주시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토일관 분들도 내 본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애정 관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본 남자친구 있고, 그리고 썸 타는 사람 있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둘 다 만나려고 하는 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 다, 그러니까 썸 타는 사람이 2명이면은 둘 다 지금 이렇게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너무 큰 욕심은 내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인간 관계적인 면에서 지금 애정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독 신경 쓰이는 그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8월 달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과거의 기억에서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 지금 이 여자를 보시면 원래 이 해골이 남자친구였어. 근데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끝난 지 오래된 거야. 근데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던 과거의 모습이 되겠죠. 이 해골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 미련을 못 버리고 붙잡고 있던 모습에서 지금 현재는 사이가 좋아졌어.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서로 사이가 좋은데, 여기서 장애물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 이제 어느 한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급하게 들이대는 모습이 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급하게 들이대는 바람에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집착 많이 했잖아요. 이게 과거에 기토일관 분들의 모습이 지금 황량하게 메말라가지고 이제 해골 붙잡고 어떻게 잊지도 못하고 어떻게 막 이런 좀 짠한 모습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다시 재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셨다든지 즐거운 모습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속도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만약 사업이라고 본다면 비즈니스가 끝났는데, 계약이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난 거야. 나는 애가 타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나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뭐 새로운 계약을 했다든지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든지 해서 다시 뭐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너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하거나 아니 너무 급하게 들이대거나 하지 마시라는 거. 근데 이제 마지막 카드는 자꾸 이제 염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짝사랑할 때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뭐 몰래 훔쳐보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염탐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지만 상대방한테 다가가지 못할 때, 짝사랑하는 상대가 이게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제3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이야기를 너무 막장 드라마로 자꾸 이어가서 약간 조금 더 볼까요?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는데, 지금 사이가 괜찮아지는데 이제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했어. 야, 짜잔하고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대결 구도가. 야, 이러면은, 근데 나도 되게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변할까? 야, 그건 모르죠. 그죠? 그건 모르는 거지.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변하나?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이걸 만약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데에 더 관심이 더 꽂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 사실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아까 그 염탐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왼쪽,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 오른쪽, 염탐하고 있는 자와의 관계를 왼쪽으로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새로 나타나게 되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염탐한다고 말은 했지만 전적으로 본인한테 맞춰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기토일관 분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될 거래요. 직감적으로, 아, 이 사람이 나를 조금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막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맞춰서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걱정하실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뭐 좋은 시간 보내실 거고 더 열정적으로 보내시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놔두고 너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이제 마음은 굉장히 열정적인데 지금 뒤에 있는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장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연애에 빠져 있다든지, 그쵸? 물론 긍정적으로 사이를 유지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지금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서로 각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만나기가 힘들어지신다든지, 이건 뭐 두 분 사이가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걸 뭐 경쟁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 상황 자체가 서로 각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식은 건 아니에요. 열정이 식은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보자면 지금 한눈 팔 시간이 없네요. 일단 그 자체가, 일단 한눈 팔 시간 자체가 없어. 그쵸?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의 변화거든요. 뭐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는 아니라서 어떤 감정의 흐름을 한번 보려고 보는 카드니까 어떤 감정이 지배적으로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는 뭔가 하던 걸 때려치고 싶은 마음, 뭔가 항복하고 굴복하고 진짜 뭔가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좀 지배적이라면, 이제 두 번째 주는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냥 종결, 끝낸다는 거죠. 뭔가 하나의 일을 진짜 마무리한다. 뭘 마무리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겠죠. 요럴 때 평소에 지지부진했던 거,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있고 끝맺음하지 못했던 게 있었다면은 요럴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죠. 첫째 주, 둘째 주의 흐름이 안 그래도 처음 말씀드릴 때 변화가 좀 큰 걸로 나왔는데 자꾸 그만두고 뭔가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여기 하나
하나를 마무리하고 어느 다른 쪽으로 하나를 끝내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갑자기 해피해졌어. 야, 이건 뭐냐면 고름 짜낸 것과 같잖아요. 진짜. 야, 해피해졌어. 이걸 해결했더니 해피해진 거예요. 아, 정말 지긋지긋했던 거 끝내고 나니까 해피해졌어. 그쵸? 그리고 스톱. 여기까지 딱 이 정도면 만족했다라고 이렇게 만족감을 얻으시는,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있다면 진짜 이번 달 처리해야 될 게 많겠네요. 뭔가 지금 끊어내는 기운들이 많아요. 끊어내는 기운들이 많고, 근데 중요한 건 만족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기토일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경금일간입니다.